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학년도 한성대 수시와 상명대, 그죠? 네. 수시에 무려 차석 합격한 우리 양기훈 학생과 합격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 나고 한 얼마나 지났죠?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건대 시험 끝나고 네. 이제 좀 쉬고 있었죠.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네. 뭐 운동도 시작했고. 운동이요? 네. 몸이 안 좋아져서. 네. 그렇구나. 밥도 잘 먹고.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저 뒤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한성대가 먼저 발표 났죠? 네. 어땠어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검색했나요? 이 한성대를 사실 제가 처음에 안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표 나는 날 그 다음 날이 건국대 그 시험이어서 맞아요. 이거 발표를 보면 진짜 도저히 시험을 못 보겠다 그 생각에 안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게 됐지만 근데 합격이어서 진짜 그때 알고 있었나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다 짠 거? 뭘 짰어? 그러니까 봤는데 안 본 걸로 하자. 절대 얘기하지 네. 말자. 다 막 숨어 있었는데 막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먼저 오셔서 그냥 물어봤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지, 붙었으니까. 만약에 안 붙었으면 말 안 했지. 요거는 이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디지털 컨텐츠 전공 합격증인데 차석, 네. 그죠? 장학금 50% 합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측에 전화해봤더니 100%는 수석, 50%는 차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전하게 합격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성대 주제였는데 실기장 가면서의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주제 받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림 진행됐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까요? 별 다를 거 없이 사실 다른 실기 대회나 시험처럼 비슷한 분위기기는 했는데 그 좀 하나 특이한 게 있었다면 한성대에서 특이한 조치를 하나 내렸더라고요. 그 물통을 그 테이블에 절대 두지 말라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그 최대한 빠르게 그림을 그리려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거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와가지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패턴이 있는데 근데 물통을 봤는데 없고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엎질러지면 네. 다른 그림에 피해를 줄까봐 그랬던 것 같네요. 본인이 생각한 뭐 아이디어대로 잘 진행이 됐나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곰돌이 인형이 뭔가 표정도 있고 팔, 다리 달린 것도 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 스토리텔링을 할 때 좀 인격을 부여해야겠다. 좀 인간다운 스토리를 주는 게 낫지 쉬운 않을까. 말로 의인화라고.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현작인데 사실 뭐 더 그린 게 없고 이제 바쁜 와중에 대충 이제 썸네일한 그런 재현작이죠. 네. 아마 시험장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그렸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의도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나요? 과자하고 곰돌이 인형, 쇠사슬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이인화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하면 좋겠다 해서 미션 임파서블에서 약간 스파이가 과자를 훔치는 듯한 그런 스토리로 가면 어떨까 해서 재밌네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역시 그림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베어문 부분이 이제 입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또 생겨서 면이 또 하나 더 생기고 조각이 나오면서 또 점요소도 나오고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긴장감 있게 재밌게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또 뒤에 있는 또 곰인형도 얘를 이제 쳐다보면서 과자를 차지한 곰인형을 부러워하는 듯한 모습 그런 의도가 좀 네. 있었죠.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게 이제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의 대비인데 그것도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거의 뭐 실점 요인이 없는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상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주제죠. 그래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후드, 안경, 메모지 같은 거에 그 종이 핀이 꽂혀서 나왔는데 얘가 선기출 문제 같은 네, 느낌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학원에서 조금 준비를 많이 해갔던 편이 있었는데요. 사실 학원에서 이 문제를 준비를 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어서 약간 시험장 가서 또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할 면도 있고 준비를 해가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안 했었나요,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준비는 하긴 했는데 그때 조금 문제도 여러 개인데 뭔가 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 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만 갖춘 상태로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한 것과 시험장에서 한 게 완전 달라서 저도 처음 본 그림이었어요. 상명대 문제은행이 사실은 약간 서로 세 개의 소재가 연관성이 별로 없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이 문제가 좀 재밌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합격작인데 어떻게 했나요? 안경의 특성이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시야를 좀 또렷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어서 큰 안경을 배치한 다음에 그 큰 안경 내부에 있는 거는 선명하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흐릿해서 초점이 안 잡힌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해석을 해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림 토론하면서 예전에 기억이 돋보기와 안경의 차이를 아냐? 그 렌즈 관련된 얘기였던 그렇죠. 거 기억이 나요. 돋보기는 이제 확대하고 네. 안경은 잘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들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그림을 뽑아주지 않는 교수님을 정말 저는 미워할 거다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잘 그리고 온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림을 학생들 좀 뭐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루 정도 했죠, 수업을. 네. 어때요? 좀 이렇게 배우기만 하다가 막상 딱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좀 보이나요? 물론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어색하죠.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고 내가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정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하는 후배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공부는 적고 네. 실기 위주로 갔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점과 그렇게 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공부를 조금 덜 한다는 시점에서 사실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공부도 그림도 둘 다 안 놓는 게 최선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림으로 가야 할 경우에는 힘들지만 정말 확실하게 하면 공부를 못해도 어느 정도의 보답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확실히 끝까지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합격생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